교대 사대 면접에서 무조건 출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죠? 첫 번째 질문은 자네는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를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수많은 직업 중에 특히 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적어도 명쾌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늘어뜨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떤 교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교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자네는 어떤 교사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 교육을 하는 교사가 될 것이냐, 전인교육이죠. 아니면 실력을 잘 쌓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모두 다 인성교육과 실력을 골고루 갖춘 교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말고 다른 학생들도 모두 그렇게 답변하게 된다면 차별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만의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꼼꼼하게 챙겨두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했었던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창의적인 지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선생님께 지도받은 것을 바탕으로 이전에 우리에게 해주신 지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과거의 지도 방법을 폄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되고, 과거에 지도받았던 것 중에서 긍정적인 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새롭게 창의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방법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는 것이 구성주의적 지도 방법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겠죠. 학생이 중심이 되고 교사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 그 예로 플립드 러닝, 즉 거꾸로 교실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만 그렇게 지도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과 경쟁하는 모든 학생들이 바로 학생의 중심이 되는 교육, 교사는 좌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 누구나 다 할 것이라고 한다면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또 교사가 된다면 학생을 지도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지도한 이외에 자기 연천을 할 것이냐, 자기 연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여행을 통한다, 또 나름대로 글쓰기를 한다 등등을 할 것인데, 또 스포츠도 좋고요. 그렇게 교과 이외에 활동한 내용을 결국은 수업 시간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자네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또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적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과 또 지도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유리되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든 독서 활동을 하든 또 악기 예능에 관련된 취미 활동을 하든 그것이 모두 학생들과의 교육 현장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갔다라고 한다면 여행에서 얻는 결과물을 학생들과 공유해서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교수님은 이 문제를 원하면서 냈던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은 항상 교육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고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학생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모와의 관계, 또 동료 교사와의 관계, 또 교장, 교감선의 관계 등등도 매우 섬세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